남자가 여자처럼 헌신적으로 변한다면 여자는 즉시 기어올라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 콜린스, 경고. 존 C. 콜린스, 영국의 교육가, 수필가. 한쪽에서 헌신적으로 변할 경우 사람은 그런 상대방의 호의를 이용하여 제멋대로 행동하기 쉬운 존재가 아닐까? 물론 그것은 여성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에게 어느 정도 냉담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와는 반대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시시하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힐티도 이 같은 여자의 속성에 대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원하는 남자는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남자를 원한다. 잠들 수 없는 밤을 위해서 밝혔습니다. 나쁜 남자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여자는 설사 100명의 남자에게 속았더라도 101번째의 남자를 사랑할 것이다. 킹케르 시 중에서 요한 G. 킹케르, 독일의 문학가. 이는 아무리 배신을 당하더라도 항상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여자의 본성임을 지적한 말이다. 이처럼 여자는 사랑이란 주제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 어빙은 여성의 한평생은 애정의 역사라고 했고, 독일의 시인 실러도 진정한 애정을 아는 자는 여성이라고 노래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애정이 깊다고 칭송받는 이유는 남성과 비교할 때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격, 특히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등이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파랑새로 유명한 벨기에의 시인 메테를링크 역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소금을 이 지상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예찬했다. 젊은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는 더욱 아름답다. 휘트먼 풀립. 월트 휘트먼, 미국의 시인. 여기에서도 역시 아름다움은 단순한 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를 모두 포함한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리킵니다. 물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누구나 고통이나 슬픔을 자신을 연마하는 양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적지 않죠.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움은 젊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휘트먼은 자신의 대표작 풀립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추위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태양의 따스함을 고맙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에서 헤쳐나온 사람일수록 생명의 존중함을 한다. 아름답게 늙은 여자란 생명의 귀중함과 어머니의 자애를 자연스럽게 익힌 여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자신은 젊음과 함께 아름다움까지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루마니아 작가 게오리그는 젊음에 집착하는 여자의 마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자의 조국은 젊음이다. 여자는 젊음이 있을 때만 행복하다. 남자는 여자가 모든 것을 바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자가 그대로 모든 것을 바치고 평생 동안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남자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한다. 모바르, 제2의 성, 시몬 디 모바르, 프랑스의 작가 겸 평론가. 보바르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체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입장이나 지위, 자유 등의 문제를 제기한 제2의 성을 완성했는데 이는 바로 그 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차이점을 루마니아의 왕비자 작가였던 엘리자베스 칼멘 실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여성은 세계를 바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남성은 장난감을 받았다는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물론 지나치게 극단적인 견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모든 남자가 여자의 애정을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인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어느 면에서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스탕달도 연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보다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한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얼굴 따위를 생각할 여유는 남자에게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